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반영구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초안을 입수한 복수의 외신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것을 갚는 대가로 약 5천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화로 720조 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경제식민지를 뜻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참전시키려면 히토리의 50%를 제공하며 미국 정부는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생필품 등 자원경제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뉴욕 연방법을 따르게 되는 등 주권국가 면제 특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되자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되었더라도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많은 전쟁 위험 국가들이나 열강들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은 자체적인 힘 기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실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당장 유럽만 해도 프랑스의 유럽 수장들이 모여 러시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을 빼버렸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와 첩보 수집 능력이 탁월한 국가인데 왜 이런 전망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왜 이러한 분석을 제기했는지 그 내용은 더욱 놀랍다고 합니다. 우선 영국에서는 더 타임스가 2025년 한국 핵무장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금주 23일 과거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사실상 금기시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한국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핵무장을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지불하라며 이는 원화로 약 14조 5천억 원을 매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도 그러하지만 더욱 직접적인 관계인 미국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기사를 영국과 같이 공교롭게 보도한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것이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왜 이런 기사가 지금 다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이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실제 말이 안 된다고 전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핵무장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죠. 반면 이러한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논의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알고는 있는 것이 만약 동북아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이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일본도 어부지리로 2순위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을 내심 기대하는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반복되어 온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등장하는 국면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왜 한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핵무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변에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경계감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상공에 쏘아올린 고체 연료의 궤적을 보고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평가했지만 주변국에서는 예상외로 매우 경계심을 드러냈으며 중국에서는 대놓고 이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둘째치고 이 로켓의 핵탄두 탑재가 결국 마지막 단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무장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휴전 상태이고 중국은 북한과 함께 남한을 침공해 그와 같은 사태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동원하면서 한국의 로켓은 그 수준이 중국의 70년대 로켓 창정 2호에 못 미친다며 한국의 로켓 발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리지널 기술도 없이 러시아 로켓 기술을 모방하여 가져다 쓴 수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중국 자신들이야말로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빼돌려 그대로 베낀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한국 보고 러시아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져다 썼다면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로켓 기술이 결국 ICBM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한다며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하므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포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은 결국에 한국 로켓 발사는 북한 아니면 일본에 사용될 것이라 반응하는 등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당국에도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ICBM을 비롯해 SLBM까지 개발해놓고 핵탄두가 없는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사실상 이제 한국은 핵탄두에 한 발자국만 남겨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이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17일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핵 보유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의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사시 핵 보유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련 해제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의 침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었던 한국의 핵 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 봄직한 카드로 부상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는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오히려 미 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면서 만약 미 정책 위반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에 핵을 들이면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연쇄적 핵 도미노 현상도 있을 수 있다 했지만 한국은 명백한 휴전 국가로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 특별 케이스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화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핵 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는 결국 대한민국에 최소한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군사계의 진리와 같은 말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4위 국가로 미국 군수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가인데 핵무기를 주게 되면 미국 비즈니스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군수업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강하게 로비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 목소리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핵 무장화를 거론하자 일본도 자기들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공장에서는 현재 플루토늄을 새롭게 추출할 공장도 가동하며 핵무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작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갱신한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관련 조약에 미국의 의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에 30년 기한으로 잡은 것으로 당시에는 일본이 거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한 동시에 일본의 핵 지위까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새롭게 맺은 조약에서는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일본은 핵 관련 지위를 모두 잃어 핵무기에 관한 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에 핵무기를 들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뒤통수를 맞았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지는 한국 핵무장론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며 이제 한국의 핵무장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에는 부적절한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